윤겸 전문가 8월은 상승이다. 반도체, 에너지, 교육주까지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이 8월장의 상승, 기대를 모아봐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추가 하락 내지 과대 낙폭만 이제 없다면은 이제 올라가야죠. 여기서까지 못 올라가면 우리 한국 증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요소, 악재 요소만 없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동력이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교육 관련주로 오늘 관심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 관가에서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옐런 장관, 파월 의장 이렇게 이제 3인방이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미 정부 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립 서비스를 하든지 어떤 뭐 갖은 언어를 구사하든지 간에 하여튼 유지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우리 증시도 미 증시를 따라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 박스 장세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내려갈 명분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그래도 좋게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고용 비용 지수도 양호하게 나왔고 이제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약간은 좀 내려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FOMC 그런 그 금리 발표 때 금리가 조금 조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제 달러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약상승, 약반등은 유지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지표 발표에 의해서 뭐 변동성이다 그게 분명히 그건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아쉽게도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이제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섹터 종목, 미래산업 정책에 들어있다면 이제 버티시고 현금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은 매수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래서 미 증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대감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 유럽 증시는 이제 러시아가 너무 지금 또 갑질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루브라로 뭐 가스 또 결제하라고 또 압박하고 라트비아도 가스를 이제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신용 등급이 강등을 해서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뭐 전쟁이 나서 전국토가 초토화됐는데 뭐 경제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쟁은 러시아가 이제 이기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빨리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정이나 종전이라든지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세계 증시 원자재 값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요게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돌아와서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부분도 약간 이제 손을 보고 수정 보고 이제 불법 공매도도 작겠다. 또 하반기에 또 외인들의 통계상 공매도 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런 시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의한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11월까지 미 증시가 크게 문제없이만 좀 거기까지만 가준다면은 물론 11월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또 침체가 도래된다. 경제 침체가 그때부터 온다라는 그런 여러 경제학자들의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11월까지만 해도 좀 가줘서 미 증시가 가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너무 지금 과대 낙폭돼 있는 부분이 좀 반전돼서 올라와 주기를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으니까 11월까지라도 좀 회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11월까지는 그래도 2,550선 어떻게 잘하면 2,60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는 친환경 섹터,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런 부분은 당분간 그래도 주도해서 나가지 않을까. 여기에 곁들여서 로봇 관련주, 삼성 로봇 관련주 돼서 이제 그 로봇이 또 이제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부분이 또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섹터로 관련 섹터로 제가 오늘 봤던 건 이제 반도체,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그런 이제 그 수출 부분을 통제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노려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치포 동맹 부분도 지금 이제 아직 남아 있는 풀어야 될 과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반대 수급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노바텍, 동국 RNS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가스 중단을 또 하는 바람에 에너지 관련주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여력이 좀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유럽이 지금 뭐 발등의 불 아니겠습니까? 뭐 독일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가고 뭐 겨울철 지금 에너지 공급 때문에 지금 유럽이 초비상이 지금 걸린 상황이라 에너지 관련주도 한 번 더 꺼진 불씨가 아니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조기 땡겨서 입학을 하겠다는 정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교육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이제 바닥 하방에서 좀 멈들고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 YBM넷이라든지 메가MD, NA능률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 이런 이제 그날 섹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시고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따가 추천주로서 교육 관련주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